자, 계속해서 EBS 수능 완성, 유형편에 있는, 장문이죠. 장문 두 번째 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혐오 표현에 관련된 건데, 이 혐오 표현은 EBS 수능 특강 사회제재 6강에도 나와 있죠. 적용 6강에도 나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이런 좀 네거티브한 내용들이 보통 이런 교육용 교재에 수록이 되나 이런 좀 갸우뚱하는 좀 느낌이 드는데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집단적인 그 차별 문제에 대해서 그 혐오 표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 외국에서 활동을 할 때 차별적인 표현을 좀 듣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죠. 기사가 됐었죠.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글이라든가 또는 이 장문 파트에서도 살펴봤을 때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록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는 좀 문제성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겸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좀 대비하는 것도 되고요. 일단 첫 번째 혐오 표현, 수능 완성 교재 107쪽에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경험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해서 일상생활 경험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관심을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모모충에서 경험이라든가, 어떤 예시 현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그 혐오 표현에 대해서 개념과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혐오 표현의 특징이 일단 뭡니까? 특정 정체성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나타나는 차별입니다. 또는 그런 표현을 바로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적,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등의 다양한 범주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혐오 표현의 주된 목적은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또는 협박하기 위한 또 능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상관이 없대요. 여기 예시가 그거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는 개인적인 감정 표현인데 너는 어느 지역 출신이라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혐오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표현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요.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 편견을 굳힐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진짜 차별로 이어진다라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문제점은 뭐냐면 그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 그 집단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별적 인식이 계속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다음 네 번째 문단으로 가면 마지막 세 개의 문단은 혐오 표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서는 혐오 표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의 뜻과 맥락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혐오 표현의 뜻과 맥락은 결국 뭐다? 너의 가족과 또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 베프들에게 그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그 점에서 혐오 표현의 의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다음 둘째 방법은 다섯 번째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 의사, 안 돼라고 하는 거부 의사를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혐오 표현을 쓰는 그 당사자에게 그 뜻이 무엇이지 아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물어봐서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 어떤 뜻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해서 충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뜻을 알고서 사용했다면 그때는 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강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혐오 표현이 어쩜 좀 선동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서 그거를 같이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나 보죠. 그래서 요게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안 된다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를 하면서 네, 모르면 알려주고 알고 사용하면 분명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 문단에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항 표현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일단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규범과 가치관이 담긴 표현으로 바꿔서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라는 거겠죠. 자, 이와 같이 네,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또는 규범과 가치관이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대항하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에 해당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보면, 네, 교재 보면, 네, 110쪽에 있는 문제죠. 네, 교재 110쪽에 있는 3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맞는 표현입니다. 조건에 맞는 표현은요, 일단, 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있어요. 네,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있는데, 여기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그래서 3번 문제의 경우에는, 네, 3번 문제의 경우에는, 네, 조건에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표현은 여러분들도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네,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으로 여기에서 외적, 내적, 네, 조건을 파악을 합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 주어진 네, 외적 조건은 뭡니까? 속담과 청유형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 조건, 네, 속담, 청유형 표현. 그 다음에 내적 조건은 말하고자 하는 바, 청유형, 그죠? 말하고자 하는 바하고, 그 다음에 이유죠. 그래서 이유와 말하고자, 그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 있는지를, 네, 파악해라. 무려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 조건이죠. 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제의식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 주제의식은 해당 글을 읽고 그 글의 주제를 파악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네, 외적, 내적 조건을 파악해서 네, 선택지에다가 네, 선택지에서 어떤 네, 조건에 네, 다 만족이 되는지 또는 틀린 거면은 네, 부족한지, 네, 부족 여부를 네,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예시를 들면 선택지 1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네, 속담과 청유형과 그 다음에 이유와 주제겠죠. 속청이주 이렇게 좀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도 네, 속담과 청유형과 이유와 주제. 다음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선택지도 속담과 청유형과 이유와 주제. 그 다음 네 번째도 네, 속청. 이걸 다 일일이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일일이 쓰라는 건 아니에요. 과연 이것이 있는지 판단하라는 거고, 그걸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속청이주. 네, 이렇게 해서 1번 선택지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2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네,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은 뭐가 있다? 속담은 다 있어요.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속담은 다 있는 거라서 얘가 정답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외적 정에서 청유형, 뭐뭐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유형은 뭐뭐하자, 뭐뭐하세, 뭐뭐합시다, 뭐 이런 거겠죠. 시다, 자세, 네, 자세, 시다, 뭐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일단 마지막 서술어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청유형 서술어를 보는데, 이 청유형의 네, 서술어 부분을 보니까 평서형이죠. 요거 청유형이 아니라 평서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청유형이 아니죠. 청유형이 아니라 평서형이에요. 그 다음 3번에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해서 평서형이죠.
벌써 1번, 2번, 3번 청유형으로 다 제껴졌네요. 그 다음 4번에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청유형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노력을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청유형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이유와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 이유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부분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에서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상처가 되며 결국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상처와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4번에서는 상처와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근데 5번 한번 볼까요? 있을까 없을까? 어떤 말이라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점 파악한 거죠. 혐오 표현을 줄여나간다면 언젠가 모모충이란 말은 사라진 말이 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좀 불분명하거나 부족하거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음속으로 짝대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주제의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외적 조건, 내적 조건을 따져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로도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만약 그래도 더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해당 초고를 읽고 거기에 전체적인 주제의식이 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죠. 요 주제의식을 요 전체적인 내용 문단의 공통점을 봐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떤 자세입니까? 혐오 표현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 정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혐오 표현을 몰아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혐오 표현을 몰아내고 부분이 4번이 적절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부터 말을 줄인다. 주제가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 최종적으로 주제가 여기는 적절하지 않고 여기 주제도 적절해요. 결국 4번이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자, 문제까지 이제 마무리됐죠. 혐오 표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내가 실수로라도 본의 아니게 모르게 사용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모르고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고 사용한다면 대항 표현과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 오늘 이걸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끝!